지역사회복지론 제6주차 학습 목표는 첫째,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의 특성을 이해한다. 둘째, 미국, 영국,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을 이해한다. 셋째, 선진국 모형의 시사점과 한국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을 이해한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천 모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단순히 이론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의 실제 역사적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배우기에 앞서 왜 실천 모델이 국가마다 다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실천 모델은 단일한 모델, 다시 말씀드리면 단일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과 각 국가가 겪는 고유한 경험을 반영하며 발전해 왔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은 민간 주도의 조직화나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해온 반면에 영국의 경우에는 공공부문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해온 것처럼 아닙니다. 자,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경쟁 원리가 도입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연계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좀 더 귀를 기울이는 이 사회 행동 모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비 사회복지사인 여러분들은 현장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입니다. 자,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에는 로스만이 제시한 3모형과 웨일과 갬블이 제시한 8모형이 대표적인데요. 자, 미국은 지역사회복지 이론의 종주국이라 할 만큼 다양한 모델을 체계화했죠. 자,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로스만이 제시한 3모형입니다. 자, 로스만은 지역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지역사회 개발, 사회계획정책, 사회행동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모델을 분류했는데요. 자, 먼저 이 로스만이 제시한 3모델 가운데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의 기본 전략은 함께 모여서 의논하자입니다. 자,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회라든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이나 공중보건과 같은 이런 교육 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앞에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라든지 어떤 업무나 문제를 조정해주는 조정자로서의 역할, 때로는 훈련이나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자,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업도 중요하지만 이 모델에서는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 자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계획 정책 모델인데요. 자, 이 모델은 주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빈곤과 같은 매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따라서 이 모델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변화 전략은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리적인 조치를 취하자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나 공동모금회에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욕구를 조사하고, 자, 이를 바탕으로 연간 복지 사업을 기획하는 활동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 분석가이자 기획자인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주민의 역량 강화보다는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과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과업에 대한 완수가 주된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회 행동 모델은 권력 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가장 역동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역 사회에서 권리가 박탈당한 그리고 소외된 주민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공평성을 되찾도록 돕는 활동이 사회 행동 모델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성 운동이라든지 소비자 보호 운동이라든지 노동조합에 대한 운동, 빈민 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주로 활용하는 변화 전략은 억압자를 물리치고 이 체제를 변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조직하자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 사회행동 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중립적인 위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조직하는 조직가나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항의나 시위, 협상 등과 같은 직접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자, 로스만의 지역사회 실천 모델을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과업의 목표와 과정 목표를 구분하는 데 있는데요. 자, 과업 목표가 특정 서비스 시행이나 입법 추진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라면 과정 목표는 주민들 간에 서로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거나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내적인 성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정 목표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과업 목표는 지역 사회의 특정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현장에서 이 세 가지 모델이 칼로 물을 자르듯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중복되고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관들은 사회계획 정책 모형에 근거해서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주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보다 주도적으로 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처럼 이 사회행동 모델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은 웨일과 갬블의 8모형입니다. 이 웨일과 갬블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은 로스만이 제시한 3모형을 세분화해서 8가지 모양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세분화된 모형에 관련돼서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다시 4가지 영역, 다시 말해 개발과 조직화, 계획, 그리고 사회 변화라고 하는 기능 중심의 4가지 영역으로 재분류해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웨일과 갬블의 8모형은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3모형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일러와 로버츠는 의사결정의 권한 정도에 따라서 로스만의 3모형을 5가지 모델로 구분을 했는데요. 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재정 자원을 쥐고 있는 이 후원자의 의사결정 권한이 강하느냐, 아니면 이 후원자로부터 지급되는 재원을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이 클라이언트, 수혜자의 어떤 의사결정 권한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5가지 모델을 분류하였습니다. 자, 먼저 후원자의 의사결정 권한이 강한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에서부터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 권한이 가장 강한 정치적 역량 강화 모델까지 5가지 모형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는 한마디로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지역사회 보호 체계로의 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영국은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끈 대표적인 나라죠. 자, 그 변화, 서비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생활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공간,
다시 말해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시 시대적 분위기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죠. 자,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탈시설화 모형은 대규모 수용시설인 구빈원 등에서 벗어나서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지원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 보호 모형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이나 익숙한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자립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 이정표가 된 1968년 시범 보고서는 지자체에 사회복지 서비스국 혹은 사회복지 서비스부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기존의 분산된 서비스 체계를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로 개편하면서 민과 관의 협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더불어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의무를 명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2년에 발표된 바클레이 보고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공식적인 자원 외에도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사회복지사의 직무를 강조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형을 민관협동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모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참고할 만한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은 포플이 제시한 8모델인데요. 이 포플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관련해서 보호와 행동, 케어와 액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8가지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자, 여기에는 지역사회 보호 모형에서부터 여권주의적 지역사회 사업이나 인종차별 철폐 지역사회 사업처럼 영국의 다원주의적 특성이 반영된 모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데요. 자, 물론 포플의 모델 역시 각 모델이 독립적이라기보다는 기법 등에 중복되긴 하지만 기법 등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각기 다른 전통과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최근에는 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전문 자격 시험에서 이 포플의 모형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입니다. 자, 일본은 우리와 매우 유사한 경로를 겪었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본은 중앙정부의 재정 통제가 굉장히 강하고 정부와 사회복지 협의회 주도의 모델이 발달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과 유사한 면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일본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국의 제도를 많이 모방을 했고요. 이때 재택복지 서비스 모양이 개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에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로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시도를 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자, 일본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어서게 되는 고령 사회에서 20%를 넘어서게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약 1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2025년 말 20%를 초과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죠.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약 9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은 일본의 재택복지 서비스 모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참고 사례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일본의 주민 참가 모형과 지역사회복지 모형은 당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족한 복지 인력을 메우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한 일본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1980년대 초에 볼론토피아 사업이라든지
1995년에 일어난 고베 대지진 당시에 이 어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했는데요. 이때 활약한 유급 가정봉사원 활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은 1990년대부터 모든 지자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 특히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했는데요. 자, 거시적으로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시적으로는 주민들의 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택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촘촘한 계획을 세우는 일까지 계획적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우리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의 모형은 우리나라의 탈시설화와 재가복지 서비스 정착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자, 로스만이 제시한 모형의 경우 지역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죠. 자, 우리나라는 여전히 권력 재분배를 추구하는 사회행동 모델의 적용에는 다소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라는 거죠. 자, 현재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러한 사회행동 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복지를 실천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장의 모습은 대부분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절대 다수인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 불충족 문제라든지 지역사회 이슈 등에 관여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앞서 살펴본 외국 사례들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점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설 거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현 주소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 역시 일본과 같이 복지 선진국의 모형을 많이 모방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특히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모형과 많은 부분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는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전파 이론 혹은 확산 이론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자, 대개 선진국의 좋은 제도나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좋은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전해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식민지 종주국에서 식민지국으로 이전되는 위계적 확산에 의한 전파가 있을 수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가족수당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낙후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오래전에 가족수당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제도들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 특히 뭐 프랑스의 식민지국이었던 아프리카 나라에서 여전히 가족 제도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 좋은 터전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종주국에서 운영됐던 가족수당 제도가 식민지국에도 전달이 돼서 가족수당 제도가 훨씬 우리보다 앞서서 운영된 사례가 바로 이런 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우에 관련 제도나 정책 등이 전해지는 공간적 확산에 의한 전파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인구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경우는 2000년대 초에 이러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호보험 제도라고 하는 장기요양 보험을 도입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을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 이것이 바로 일본의 개요보험의 것을 모방해서 만든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확산이론 혹은 전파이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형 중 하나는 재가복지 서비스 모형인데요. 자,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으로 지역 내에 있는 유휴 인력을 활용해서 가정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서비스 확대와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이 과제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자, 영국의 민관협동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모형이나 일본의 제약사회 복지 모형 사례와 같이 민과 관이 협력해서 지역의 복지 청사진을 그리는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 모형이 있고요. 자,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만이 갖는 독특한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운영이 힘든 현실에서 사회복지사가 직접 후원금이라든지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야 하는 이른바 지역사회 자원개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모형은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 현장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양한 나라, 미국과 영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실무자가 되었을 때 오늘 배운 이러한 실천 모델이 이런 이론적 토대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 대면 수업 시간이나 LMS를 통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제6주차 수업과 관련한 퀴즈입니다. 다음은 로스만의 지역사회 조직 모델 중 어떤 모델에 관한 설명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변화 매개체로서 과업지향의 소집단을 활용한다. 권력구조에 있는 구성원을 협력자로 인식한다. 기본 변화 전략은 자신의 문제 결정 및 해결에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다. 변화 전술로 합의를 사용한다. 위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무엇일까요? 퀴즈의 정답은 주민의 역량 강화와 같은 과정 중심의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는 5번 지역사회개발 모델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제6주차 학습 내용은 미국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으로 로스만의 3모델, 그리고 웨일과 갬블의 8모델, 테일러와 로버츠 모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으로 탈시설화 모형, 지역사회보호 모형, 민관협동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모형, 그리고 포플의 모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재택복지 서비스 모형, 주민참가 모형, 지역복지계획 모형을 선진국 모형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로서 지역사회 자원개발 모형, 재가복지 서비스 모형, 지역사회복지계획 모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수업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 수업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원칙과 과정,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실천 기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